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서입니다. 오늘은 이런 리본실로 귀여운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다이소에 가시면은 이렇게 포장 리본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요즘 실버 색상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유행에 맞춰서 이렇게 실버 색상으로 포장 리본끈 색상을 선택해 보았어요. 다이소에 가시면은 정말 다양한 색상과 질감의 포장 리본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다이소에 한번 가보세요.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하셔서 제 튜토리얼을 따라 하시면은 귀여운 카드 지갑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포장 리본끈과 코바늘, 돗바늘, 단수 표시링, 가위가 필요한데요. 리본끈이 조금 널찍하다 보니까 저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10mm 두께의 전보 코바늘을 사용을 했습니다. 요 리본끈의 스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두께는 2.5cm 그리고 길이는 총 2m입니다. 이 리본끈 한 볼은 1,000원이고요. 이 한 볼당 2m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리본끈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색상과 질감, 그리고 이런 리본끈의 스펙도 다르니까 잘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해요. 이 실버 색상 리본끈의 경우는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총 6개를 구매를 했고요. 카드 지갑 하나 완성하시는데 한 5.5개가 드니까 충분히 6개 정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사실 지금 영상은 두 번째 촬영입니다. 제가 너무 집중해서 만든 나머지 중간에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실을 풀고 진행을 할 거예요. 실을 다시 풀고 진행을 하는 거라서 조금 쭈글쭈글해도 양해를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은 리본실이 판판한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되니까 만드는 방법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이 매듭지어 있는 부분은 한 볼이 끝나고 새로운 실을 연결을 할 때 묶어주면 되는 건데요. 단순히 실을 크로스하고 리본끈을 묶듯이 묶어주면 됩니다. 한 2번 정도 묶어줘도 충분하더라고요. 자, 리본실의 끝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만들기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코바늘 뜨기의 시작은 매듭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매듭을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할 거예요. 매듭을 만들 위치는 원하는 카드 지갑의 가로 길이의 4배 정도 되는 위치, 그 위치에다가 매듭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카드 지갑 형태를 좀 예측하기 위해서 카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한 이 정도 크기의 가로 길이를 가진 카드 지갑이면 되겠죠. 이 길이의 4배, 4배가 되는 지점에서 매듭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우선 4배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겠죠. 여기 한 줄이 있고 2줄, 3줄, 4줄, 한 줄, 2줄, 3줄, 4줄이 있죠. 이 4줄이 있는 지점 여기에다가 매듭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손가락으로 꼬집고 코바늘을 가지고 올게요. 코바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 부분에다가 매듭을 지어줄 건데요. 이 꼬집은 위치를 좀 오른손으로 잡고요. 왼손을 이 실에다가 걸어줍니다. 걸 때는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엄지랑 중지가 그 지점을 잡게끔 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카드 지갑의 가로 길이 4배인 지점이 여기에 잡혀 있고요. 그 실뭉치랑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코바늘을 가지고 올게요. 코바늘을 가지고 와서 이 실의 이 앞부분의 뒤로 크로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살짝 들어줘요. 살짝 들어주면 여기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생겼을 때 코바늘을 앞으로 돌려요. 이 코바늘의 머리를. 그리고 바닥으로 눌러요. 그러면은 코바늘에 이렇게 실이 한번 감겼죠? 이 상태에서 다시 코바늘을 이 앞에 있는 실에 위로 올라와서 앞에서 뒤로 걸고 이 머리로 걸고서 지금 원래 만들었던 이 사슬 사이로 실을 한번 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양쪽 실을 당겨줘요. 자, 당겨주시면은 매듭이 하나가 생긴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코바늘의 시작점입니다. 매듭을 만들었으면은 우리는 코바늘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매듭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실이 이 끝실이고요.
그리고 이 위에 연결된 실이 실뭉치랑 이어진 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바닥코를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카드를 잠깐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는 카드 밑면, 이 바닥코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쭉 쌓아 올려서 카드 지갑의 옆면을 쌓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마무리 해줄 겁니다. 바닥코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닥코는 이중 사슬뜨기로 할 건데요. 이런 용어들을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완전 새 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리본실이 완전히 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지금 한번 사용했던 실이어가지고 조금 쪼글쪼글한데 이렇게 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너무 실이 펴져가지고 만들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실을 반절 정도 접고서 만들기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래에는 끝실이 있고 이 위에는 실뭉치랑 이어진 실이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실을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약간 실에 텐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잡아줄게요. 이때 코바늘을 아래에 있는 끝실에다가 먼저 걸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바늘에 두 줄이 걸려있죠? 이때 위에 있는 실에다가 다시 걸고 두 개의 사슬 사이로 빼줍니다. 여기 매듭 부분을 잡고 빼주면 편해요. 그러면 매듭 위로 이렇게 보시면은 V자가 생겼죠. 이게 바닥코 하나입니다. 이렇게 바닥코를 쭉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바닥코를 만들어야겠죠? 두 번째 바닥코도 동일하게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사슬의 크기를 약간 크게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바늘 두께 한 1.5에서 2배 정도 크기로 넉넉하게 늘려주신 상태에서 다시 또 실을 삼각형 모양으로 잡습니다. 물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끝실이고요. 위에 있는 건 실뭉치랑 이어진 실이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아래에 있는 실을 한번 걸면 바늘에 지금 두 줄이 있죠. 그리고 다시 위에 있는 실을 걸고 바늘에 있는 두 사슬 사이에다가 빼줍니다. 이때 이 매듭 부분을 잡고 빼면은 잘 빠져요. 이렇게. 그럼 지금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매듭 위로 하나, 두 번째 바닥코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매듭 위에 있는 V자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또 다시 세 번째 바닥코를 만들어 볼게요. 또 다시 이렇게 사슬 넉넉하게 늘려주시고 삼각형으로 잡기. 삼각형으로 잡고 아래에 있는 실을 먼저 걸고 두 줄이 생겼을 때 이 위에 있는 실 걸어서 이 두 줄 사이에 빼주기. 매듭 부분 잡고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 V자 또 완성이 되었어요. 지금 V자가 어디인가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보이는 이 거꾸로 된 V자 말고요. 이렇게 바늘을 살짝 돌리면은 그 바로 밑에 V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 지금 매듭, V자, V자, V자 세 개의 V가 있죠. 이 V자를 쭉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음 V자도 만들어 볼게요. 또다시 이렇게 좀 늘려주고 삼각형으로 잡고 그리고 아래 걸고 두 줄 걸렸을 때 위에 걸고 그 두 줄 사이로 빼주기. 이렇게. 그러면 네 번째 바닥코도 완성이 되었죠. 다섯 번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삼각형으로 잡고 아래 걸고 위에 있는 것도 걸고 그 사이에 빼주기. 이 지금 만들어지는 부분이 바닥코인데요. 원하는 길이만큼 만들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가방 크기를 원하시면은 이 가로 길이를 쭉 늘려주시면 돼요. 단순히 바닥코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가로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실 잡을 때 요 끝실, 이 끝실이 아래로 가야 되고 요 실뭉치랑 이어진 실을 위에다가 둔 상태로
이렇게 삼각형 만들고 바늘을 아래에 먼저 걸고 그리고 위에 있는 거 걸고 그 사이로 통과. 카드를 가지고 와보면은 길이가 살짝 지금 모자라니까 한 개 정도 더 추가를 해줄게요. 잡을 때 실끝 부분이 여기, 그리고 실뭉치랑 이어진 부분이 위에. 삼각형 만들고 아래 걸고 위에 걸고 두 줄 사이로 빼주기. 요렇게. 그러면 이 가로 길이가 얼추 카드 길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저는 바다코의 길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몇 개까지 바다코를 만들었냐면 이 매듭을 기준으로 바늘 바로 밑에 있는 V자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바늘에 걸려있는 애는 세는 게 아니에요. 자, 7개를 만들었으면은 이제 이 바다코를 기준으로 옆면을 늘려줄 거예요. 옆면은 이 바다코를 기준으로 양쪽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매듭은 바다코 개수로 세지 않고 이 V자 양쪽에다가 기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 번째 바다코랑 마지막 바다코에는 기둥을 3개씩 만들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양쪽으로 2개씩 만들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둥코가 필요해요. 모든 층을 올라갈 때마다 기둥코를 하나씩 만들어줄 거예요. 실뭉치랑 이어진 실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이제 이 끝실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실뭉치랑 이어진 이 긴 실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기둥코를 만들어줄 건데요. 지금 요거 짜투리 실은 이제 무시를 하시고 긴 실을 이렇게 왼손에 걸었어요. 이 상태에서 요 바늘을 요 실 앞에 뒤에서 앞으로 걸고 요 사슬 사이로 한번 빼줍니다. 그러면 방금 만들어진 요 V자는 기둥코예요. 실제 바다코는 그 밑에 V자부터겠죠. 일단은 이 왼쪽, 요 V자에서 요 왼쪽에다가 먼저 기둥을 쭉 만들고 돌아와서 요 오른쪽에다가 기둥을 쭉 만들어서 한 바퀴를 돌려줄 겁니다. 기둥코 V자 말고 그 밑에 있는 V자에다가 바늘을 찌를 건데요. 찌를 때 요 바닥면을 살짝 돌려보면은 또 거꾸로 된 V가 이렇게 있어요. 이 V를 이루고 있는 2줄이 걸리게끔 깊게 찔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늘을 이렇게 사이로 찌를 건데 보시면 이 옆에 있는 2줄이 모두 걸리게끔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 그 V자 사이로 바늘을 넣었더니 바늘에는 총 1줄, 2줄, 3줄이 되었어요. 그쵸? 이때 이 바늘을 이 위에 있는 긴 실에다가 한번 감고 이 거꾸로 된 V자였던 2줄에다가만 빼줍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또 2줄이 되었어요. 2줄이 되었으면은 사슬 크기를 살살 당겨서 늘려주시고 다시 또 실을 감고 2줄을 빼줍니다. 기둥을 하나 만든 거예요. 1층의 마지막 사슬에는 총 3개의 기둥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지금 2개를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방금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그 동일한 위치, 아까 기둥을 만들었던 그 찔렀던 동일한 위치에다가 한 번 더 찔러서 만들어 줄게요. 바늘을 찌르고 이때 깊게 찔러서 2줄이 걸리게끔. 그러면은 거꾸로 된 V자가 2줄 걸려서 총 3줄이 되었죠. 이때 다시 바늘을 걸고 2줄에서만 빼고 그리고 사슬 크기를 넉넉하게 바늘 두께의 한 2배 정도 늘려준 다음에 다시 또 실 걸고 2줄에서 빼주고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 바다코에 2개의 사슬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층의 첫 번째 기둥에다가 표시를 해줄 건데요. 마지막 바닥코에다가 2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그 기둥 위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일단 2개 만든 상태에서 이 바늘 밑에 이렇게 바로 또 V자가 쭉 있어요. 이게 바로 짧은뜨기 기둥 위에 있는 이렇게 V자 모양의 모자입니다. 기둥 위에 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지금 2개를 만들었으니까 얘는 이 바늘의 바로 밑에 있는 V자는 두 번째 기둥 거고 그 밑에 있는 V자가 첫 번째 기둥 거겠죠. 거기다가 표시를 해줄게요. 요 바늘 밑에 있는 첫 번째 기둥의 V자 모자에게 표시를 이렇게 꽂아줬어요. 됐죠? 자, 바로 그 밑에 있는 바닥코에다가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이 나온 V자, 그 밑에 있는 V자 있죠? 얘한테 바늘을 찔러 줄 거고요. 찌를 때 요 옆에 돌려보면은 거꾸로 된 V자 있죠? 이 2줄이 걸리게끔 깊게 찔러줍니다. 요 V자 사이로 깊게 찌르면은 바늘에는 3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또 바늘로 이 긴 실을 걸고 2줄만 빼주고 사슬 길이 넉넉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걸고 2줄만 빼줘요. 그러면 마지막 바닥코 밑에 있던 바닥코에도 기둥이 생겼어요. 바로 또 내려와서 또 기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보시면 V자 있죠? 이 V자에다가 찔러주시면 되고 찌를 때 깊게 찔러서 2줄이 걸리게끔. 그럼 총 3줄이 있죠? 이때 긴 실을 걸고 2줄만 빼고 그리고 긴 실 걸고 2줄만 빼고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V자 바닥코에 이렇게 기둥이 만들어진 게 보이죠? 그럼 또 다시 또 내려와서 그 밑에 있는 V자에다가 찔러서 기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찌를 때 깊게, 원래 이렇게 바닥코였죠? 깊게 찔러서 옆에 있는 2줄 걸리게끔 하고 3줄 있을 때 걸고 2줄만 빼고 그리고 넉넉히 좀 늘려준 다음에 또다시 걸고 빼고 지금 얘를 만들었으니까 그 내려와서 찌르고 깊게 찔러서 3줄 3줄이면은 또 걸고 2줄 빼고 약간 넉넉하게 늘려줘야 돼요. 늘려주지 않으면은 약간 지갑이 굉장히 팍팍하게 짜여지고요. 모양이 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셔야지 더 예쁜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걸고 2줄 빼고 여기서 잠깐 제가 미리 실을 한번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리본이 보여요. 이 리본은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냥 쭉 떠주시면 돼요. 그럼 방금 이 V자에다가 기둥을 또 만들었죠. 내려가서 이 V자에도 만들어주시면 돼요. 매듭은 제외를 하고 모든 V자에다가 만들어주시면 돼요. 밑에 있는 V자에도 가운데 찔러서 깊게 찔러서 2줄 걸리기. 그래서 총 3줄 걸리게 하고 걸고 빼고 늘려주고 걸고 빼고 그러면 마지막 바닥코까지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바닥코에는 총 3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동일해요. 동일하게 구멍에다 찔러서 2줄 이렇게 3줄 걸리게 해주시고요. 걸고
두 줄에 먼저 빼고 좀 늘려주신 다음에 걸고 빼고. 우리 첫 번째 바닥코에 3개를 만든다 했으니까 방금 1개 완성을 했고요. 동일한 구멍에 2개 더 추가를 해줄게요. 같은 구멍에다가 또 찌르고 걸고 빼고 이렇게 크기 맞추고 걸고 2줄 빼고 또다시 동일하게 한 번 더 들어가서 걸고 찌른 구멍으로 빼주고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걸고 빼주고. 그러면 지금 마지막 바닥코에 총 3개의 기둥이 생겼어요. 바닥코 기준으로 기둥을 쭉 만들다가 여기 코너에서 살짝 이렇게 돌아갔죠. 그러면은 그 맞은편에 있는 애들한테도 만들어주시면 돼요. 방금 기둥이 나온 구멍은 마지막 바닥코고요. 그 위에 있는 요 선들이 바닥코입니다. 바늘을 찌르는 위치는 그 위에 있는 바닥코에 찔러주시면 되고요. 아까 기둥이 나온 그 자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찔러서 2줄을 또 걸고요. 걸고 2줄에 빼고 크게 늘려준 다음에 2줄 걸고 2줄 빼고 그 다음 걸로 또 올라와서 아까 기둥이 만들어진 그 자리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보여요. 이렇게 그 구멍에다가 넣고 찌를 때 2줄 걸리게끔. 그럼 3줄일 때 걸고 2줄에 빼고 늘려준 다음에 걸고 빼고. 그러면은 바닥코를 기준으로 양쪽에 기둥이 생기게 돼요. 그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요 지금 기둥이 생겼죠? 그 위로 올라가서 얘한테 만들어줘야겠죠. 기둥이 나왔던 위치고 그 동일한 위치에다가 찔러서 걸고 2줄 빼고 널널하게 만들어주고 걸고 2줄 빼고 그 위에 위치는 여기겠죠. 지금 이렇게 구멍이 보여요. 이 구멍에다가 똑같이 찔러주시면 돼요. 찌를 때 깊게 찔러서 옆에 있는 2줄 모두 걸리게끔 이렇게 3줄일 때 걸고 빼고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걸고 빼고 다음 위치도 여기겠죠. 찌를 때 깊게 찌르고 3줄 걸리면 걸고 빼고 걸고 빼고. 그러면 지금 마지막 바닥코 위치까지 왔어요. 마지막 바닥코에 아까 2개를 만들어줬죠. 보시면은 이 마지막 바닥코에 첫 번째 기둥 표시했던 거 그리고 2번째 기둥이 생겨 있어요. 3번째 기둥은 요 반대편에다가 만들어주시면 돼요. 동일하게 이 마지막 바닥코 기둥이 나왔던 자리에다가 찔러서 하나를 더 만들어주시면 돼요. 찌르고 총 3줄일 때 걸고 2줄 빼고 넉넉하게 늘려주고 걸고 2줄 빼고. 자, 그러면 모든 바닥코에 기둥을 만들어줬고 첫 번째 바닥코랑 마지막 바닥코에는 3개 그리고 다른 바닥코에는 양쪽에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마지막 기둥이 끝나면은 이렇게 첫 번째 기둥과 만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기둥과 마지막 기둥을 합쳐줌으로써 1층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합쳐주는 방법은 빼뜨기를 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빼뜨기를 하는 방법은 지금 첫 번째 기둥 위에다가 표시를 했던 거를 기억을 하시고 단수 표시링을 빼시고요. 이렇게 단수 표시링 빼고 그리고 표시했던 그 V자에다가 바늘을 V자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늘을 찔러줍니다. 이 V자에다가. 그러니까 단수 표시링을 했던 부분에다가 찔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찌르면은 총 3줄이 나오는데요. 이때 우리 요 긴 실, 지금 요 짧은 실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이 긴 실을 다시 한번 이 바늘에다가 걸고 이번에는 이 건 거를 3개 다 빼줄 거예요. 지금 2개 먼저 빼고 3개도 다 빼줍니다. 그러면 비로소 1층이 연결이 되었고요. 이 지금 보이는 부분이 빼뜨기 한 부분이에요. 빼뜨기를 하면은 1층은 끝이고요. 그 다음 층, 2층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기둥코가 필요합니다. 기둥코는 아까 했던 방식처럼 다시 걸고 단순히 빼는 걸로 기둥코를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니은자로 보이는 기둥코랑 빼뜨기 코는 코로 치지 않습니다. 요 니은자를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2층이 되기 위한 준비는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바로 2층을 올라가 볼게요. 2층을 올라가는 거는 요 니은자 빼뜨기 했던 거랑 기둥코 말고 그 바로 왼쪽에 있는 이 V자부터 기둥을 또다시 쭉 올려주면 돼요. 2층부터는 모든 기둥에 하나씩 올려주시면 되고요. 올리는 위치는 방금 우리가 기둥을 만들면서 위에 이렇게 기둥마다 V자 모자가 생겼죠. 그 모자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기둥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 기둥 위에 이렇게 V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V자들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2층 기둥들을 올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니은자 빼뜨기를 했던 부분과 방금 만든 기둥코는 코로 치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있는 얘까지 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니은자를 제외하고 모든 기둥에다가 올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올려볼게요. 이 니은자를 뒤로 하고 있는 이 첫 번째 V자에다가 기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찌르는 위치는 그 V자에다가 2줄이 걸리게끔 깊게 찔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총 3줄이 되었죠? 3줄이 되었을 때 실을 걸고 2줄만 빼고 크기 맞춰주고 또 걸고 2줄 빼고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 기둥을 만든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기둥에는 표시를 해줄게요. 방금 만든 첫 번째 기둥은 요 바로 바늘 밑에 V자가 보이죠? 여기다가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기둥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밑에 있는 애는 층을 시작하는 기둥코고 그리고 그 다음 빼뜨기 코입니다. 지금 기둥을 만든 V자 말고 그 위에 있는 V자부터 또 기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찌를 때 V자에 2줄이 모두 걸리게끔 찌르고 총 3줄이 걸렸으면은 걸고 2줄 빼고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걸고 2줄 빼고 기둥이 생겼죠? 이 기둥이 이렇게 잡아먹은 V자는 만들어진 거고요. 그 위부터 또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위에 있는 V자에다가 깊게 찌르고 걸고 2줄 빼고 넉넉하게 만들고 걸고 2줄 빼고 이때 실에 걸려있는 사슬의 크기를 바늘 두께 1.5에서 2배 정도 넉넉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잘 떠집니다. 약간 돌려보면 V자가 보이죠?
얘는 지금 만들어진 거고 그 위에 있는 V자에다 또 찌르고 찌를 때 반드시 2줄 걸리게 찌르고 3줄일 때 걸고 2줄 빼고 넉넉하게 만들고 걸고 2줄 빼고 이렇게 살짝 돌렸을 때 보이는 V자에다가 쭉 넣어줄게요. 다음은 얘죠. 찌르고 걸고 빼고 이렇게 매듭이 있는 경우에도 그냥 무시하시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잘 숨겨집니다. 그리고 다음 V자 넉넉하게 잡아주고 걸고 빼고 코너가 된 부분은 잘 안 보이는데 이를 펼쳐가지고 보이는 V자에다가 찌르고 만들다 보면은 살짝 이렇게 말아 들어가는데 보이는 면이 지금 지갑의 바깥이기 때문에 이 양쪽 사이드 부분을 이렇게 꺾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다음 V자는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요. 얘한테도 똑같이 2줄을 찌르고 걸고 빼고 2줄일 때 또 걸고 빼고 이 말려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펴줄게요. 그러면 지금 기둥 만들어진 V자 여기 안에 먹혀 있죠? 그 위에 있는 V자에다가 또 떠주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잘 안 들어갈 때는 바늘의 머리 부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만든 기둥이 이렇게 먹고 있는 V자 말고 그 위에 있는 V자에다가 찔러서 이렇게 돌리면 보이는 V자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2층의 마지막 기둥까지 만들어줬어요. 마지막 기둥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첫 번째 기둥 위에다 표시했던 거, 그 밑에 기둥코, 층에 기둥코가 있고 그 밑에 빼뜨기 코가 있죠. 이렇게 니은자, V자 2개. 얘네들을 남기고 다른 V들한테는 다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표시했던 코 아래로 V자가 2개 있을 때 멈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빼뜨기로 2층도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 단수 표시링을 잡았던 데를 기억을 하시고 단수 표시링은 빼줄게요. 그리고 그 위치에다가 바늘을 V자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찔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줄이 걸려 있는데요. 이때 이 긴 실을 걸고 이 세 줄 사이로 모두 빼줍니다. 잘 안 빠질 때는 바늘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차근차근 먼저 2줄 먼저 뺐죠. 그리고 나머지 한 줄도 이렇게 빼면은 빼뜨기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2층도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살짝 모양이 이상할 수 있는데 이게 만들다 보면 점점 잡히고요. 지금 만들 때 사용하는 이 긴 실, 실뭉치랑 이어진 긴 실 말고 바닥코 만들 때 생겼던 짧은 실 있죠. 이게 굉장히 거슬립니다. 이 거슬릴 때는 살짝 잘라주셔도 돼요. 짧은 실을 살짝 자르고 그리고 안쪽에다가 이렇게 잠깐 숨겨주시면 돼요. 너무 거슬리니까. 실뭉치랑 이어진 얘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아까 보였던 짜투리 실은 좀 숨겨줬어요. 그럼 바로 3층을 만들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빼뜨기로 끝낸 상태고요. 층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기둥코를 하나 만들기로 시작하죠. 기둥코는 그냥 단순히 걸고 빼고 그러면은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기둥코랑 빼뜨기 코가 생겼어요. 얘네들은 코로 치지 않고요. 그 바로 등지고 있는 얘부터 이 V자부터 기둥을 다시 또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 만들 땐 동일하게 이 V자에다가 찌르고 깊게 이렇게 2줄 걸리게 찌르고 그리고 걸고 빼고 2줄 넉넉하게 만들고 걸고 빼줍니다. 그러면은 3층에 첫 번째 기둥도 만들어졌죠. 이때 우리 기둥 위에 생기는 이 V자에다가 또 표시를 해줄게요. 이 바늘 바로 밑에 있는 V자. 이게 바로 3층의 첫 번째 기둥에 위에 달려있는 V자 모자예요. 그 아래 밑에에는 기둥코 그리고 빼뜨기 코가 있죠. 이 니은자는 코로 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가볼게요. 살짝 들어보면은 V자가 보이죠? 이 V자를 따라서 기둥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V자를 찌를 때는 반드시 2줄이 걸리게끔 깊게 찌르고 걸고 2줄 빼고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걸고 2줄 빼고 그리고 그 다음 부위는 바로 얘기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찌르고 걸고 빼고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걸고 빼고 방금 기둥이 먹고 들어간 애 말고 그 위에 있는 애 찌르고 2줄 걸리게 찌르고 그럼 3줄이 있죠? 이때 걸고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걸고 빼고 기둥이 먹은 V자 말고 그 위에 있는 V자 이때 찌르고 3줄 걸리면 걸고 2줄 빼고 걸고 2줄 빼고
그러면 다음은 얘겠죠. 자, 이 코너 부분은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펴주시면은 V자가 잘 보입니다. 또 찌르고 지금 3층의 첫 번째 기둥에다가 표시한 거. 그 밑에 기둥코 있고 빼뜨기 코 있어요. 이 V자 두 개는 제외를 하고 그 다음 V자까지 떠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표시했던 A에 밑에 하나, 둘 제외하고 그 다음 것까지. 그러면은 얘까지 만들어 줄게요. 삼층도 완료가 되었으면은 빼뜨기로 3층도 마무리를 해줄게요. 표시했던 데 잡고 표시링 빼고 표시했던 데에 V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찌르고 세 줄 걸렸을 때 긴 실 한번 돌려서 이 사이로 차근차근 빼주시면 돼요. 지금 두 개 뺐고 이 마지막 하나까지 빼뜨기 빼뜨기 하면은 3층도 완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좀 나왔죠? 다음으로 4층도 가줄게요. 보시면 카드 크기는 한 이 정도인데 넣었을 때 기준으로 카드가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5층까지 떠줄 거예요. (5층의) 마지막 기둥까지 만들어줬어요. 지금 보시면 표시한 그 부분에 아래에는 기둥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빼뜨기코 두 개의 니은자 그 다음까지 떠줬죠. 이 니은자를 남겨둔 상태에서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 표시했던 부분은 또 빼고 그 위치에다가 바늘을 또 찔러서 걸고 세 개에다가 빼줍니다. 5층에 빼뜨기까지 완료가 되었어요.
저는 지갑의 크기를 여기서 멈출 거여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만약에 조금 더 길게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층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늘려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카드 크기에 좀 적당한 사이즈고요. 5층까지 떴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방법은 빼뜨기로 끝난 이 부분을 사슬을 좀 늘린 상태에서 바늘을 빼고요. 그리고 이 끝실 부분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끝실을 이 사슬 사이로 넣고 나서 얘를 쭉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쭉 당겨주고 이제 이 끝실 부분은 안쪽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다른 사슬들을 걸어가지고 안쪽에다가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 거는 위치는 정해진 데는 없고요. 랜덤하게 걸어서 안쪽에다 안 보이게 숨겨주시면 돼요. 끝실을 정리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저는 돗바늘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런 좀 두꺼운 돗바늘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끝실 부분을 끼워가지고 한 이 정도 낀 상태에서 다른 사슬들에 넣어줄 거예요. 일단 저는 여기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쪽에 있는 다른 사슬들을 넣으면은 끝실이 정리가 되겠죠. 안쪽에도 이렇게 안쪽에 다른 사슬에다가 연결을 하고 살짝 묶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런 긴 실은 잘라줍니다. 그리고 매듭을 연결을 하면서 생겼던 이런 짜투리 실들도 가위로 잘 잘라줍니다. 어차피 사용을 할 때 안쪽은 안 보일 거니까 저는 적당히 정리를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갑의 모양을 좀 몰딩을 해줄 겁니다. 이 전체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코 모양도 살짝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카드 지갑의 모양을 조금 더 다듬어 줍니다. 요거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도 살짝 넣어가지고 더 깔끔하게 정돈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바닥도 안쪽이 오목하게 들어간 경우도 손가락으로 펼쳐서 얘를 펴주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카드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카드가 잘 들어가네요. 딱 맞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버 컬러 같은 경우는 표면이 살짝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더 마찰력이 있어서 이렇게 카드가 잘 안 떨어지네요. 그리고 안쪽 보시면은 좀 공간이 있어서 카드를 여러 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카드를 꺼내고 넣고 하기도 굉장히 편하네요. 간단하게 제가 만든 지갑의 스펙을 말씀드리면은 가로는 한 11cm 정도 되고요. 세로는 한 7cm, 두께는 한 2.5cm에서 3c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코바늘 기법으로 나만의 지갑을 완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지갑뿐만 아니라 사이즈를 조절을 하셔가지고 파우치나 가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로 길이를 길게 만들고 싶으시면은 바닥코 개수를 늘려주시면 되고 세로 길이를 높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세로 층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엄청 귀엽고 유니크한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의 지갑 요즘 판매하는 곳도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다이소에서 직접 실을 구매를 해서 이런 리본실로 귀여운 지갑, 유니크한 지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의 지갑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니크하고 이렇게 삑 예쁘지 않나요? 저는 오늘부터 얘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장 이렇게 리본실을 구하셔가지고 귀여운 지갑 아니면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제 리본실로 만드는 카드 지갑 영상이었고요. 오늘도 진아서의 튜토리얼을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